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2년 1회차 1교시 정보 전송 과목 정보 전송 일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전송 지원 문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2019년, 22년, 16년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송 지원 문자 표가 있는데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아마 올린 게 있을 거니까 그거 참조해서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건 보셔야 돼요. 싱크는 전 문자에 대한 동기입니다. 동기. 싱크로나이즈. STX는 여기 헤딩에 시작, 텍스트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스타트 오브 텍스트예요. 그래서 본문 게시 및 정보 메시지 헤더의 종료로서 프로토콜 시작 문자입니다. 프로토콜 시작. ETX는 end of text에서 본문의 종료를 표시하는 프로토콜 문자를 말합니다. 본문의 종료. 다 그 본문 전체적인 거와 관련돼 있죠. EOT는 end of transmission이라서 전송의 종료를 표시하고 데이터 링크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의 시작이 아니고 전송의 종료를 표시하고 데이터 링크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양자와 잡음의 개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양자와 스텝을 크게 한다. 양자 스텝을 작게 해야 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펴거나 양자와 부호하는데 하는 요 포인트, 그 점 포인트의 간격을 아주 넓게 하면은 오류가 많은 거고, 예를 들어서 요 간격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양자화를 하면은 요 간격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자 스텝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양자 스텝을 이제 작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선형이 아닌 비선형 양자를 하고 앞신기를 사용하고 양자 스텝 수를 2배로 증가할 때마다 6dB 계산된다 해서 그건 6dB 법칙이 되겠습니다. 3번 동기식 전송 싱크로너스 트랜스미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전송 속도가 동기식이기 때문에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저속이 아니고 고속 통신에 사용합니다. 고속. 진 블록을 하나의 비트로 전송할 수 있다. 데이터 묶음 앞에 반드시 동기 문자가 와야 되는 거고, 글자들 사이에는 휴지 시간이 필요하다. 네. 요거는 SDH에 대한 설명이라서 제가 다시 변동해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다시 변경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하는 김에 해야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동기 문자 방식과 비동기 문자 방식인데, 이게 지금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고전의 이론적인 거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 문자는 앞에 여기 싱크 있고 STX 있고 요 1번 문제에서 다룬 거 있죠. 이게 그대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end of 여기 텍스트가 있는 거죠. ETX. 그 다음에 비동기 문자는 앞에 요 플래그 비트나 제어 비트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뒤에 오류 검사 비트, 이제 플래그 비트가 오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동기 전송과 동기 전송이 있는데요. 포인트가 뭐냐면 저속 1800bps. 지금 메가 기가 하는 시대에 이거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여기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2000bps 이상 고속 전송에 쓰이는 게 이제 동기식이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동기식이 더 고속이다. 앞에 싱크만 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고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동기는 문자, 동기는 여기 비트. 앞에 비트가 있죠. 에러 검출도 페르트 비트 CRC에 전송효율도 동기가 더 효율적이고 그 대신 더 고가고요. 전송 방식은 비동기 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한 게 동기 방식이고, 여러 블록으로 나눠서 전송한다 등등으로 해서 요 표로에서 동기 비동기에 대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번 FEC 기법에서 사용하는 오류정 중보가 아닌 것은, 자, CRC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LDPC나 터보 코드, 해밍 코드는 에러를 체크해서 이것까지 수정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5번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에서 사용되는 무선 다인 접속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FDMA, TDMA, CDMA 등이 이제 접속 방식이 되는 거고 WDM은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파장 분할 접속 방식이 되겠습니다. 6번 짝수 페리티의 해밍 코드가 0011012를 받았을 때 오류가 정정된 정확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거 그 페리티 비트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수신이 0011011이라고 돼 있죠. 수신 데이터를 줬고 P1은 1357 페리스 짝수 체크를 하면 되고 P2는 2367 페리스 체크를 하면 되고 P3는 4567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하셔야겠죠. 이걸 꼭 암기하시고 요거 한 상태에서 1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P1을 기준해서 1, 3, 5, 7 페리트 하면은 1357 하면은 0, 1, 0, 1입니다. 그래서 0, 1, 0, 1을 적어 주시고 0, 1, 0, 1에서 1이 짝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P1은 0이고 세 번째는 1이고 다섯 번째는 0이고 일곱 번째는 1이 맞다는 전제를 갖고 가야 돼요. P2를 보시면은 P2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 3, 6, 7이잖아요. 2, 3, 6, 7이잖아요. 그러면 0, 1, 1, 1이잖아요. 야, 짝수 페리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P2는 0이고 페리티이기 때문에 세 번째 1은 여기 P1에서 검증이 됐죠. 그래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고 여섯 번째 1이나 일곱 번째 1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이 전제 하에 P3를 보면 4567입니다. 4567은 다시 보면은 4, 5, 6, 7번째는 1011이 있죠. 그러면 1011이다 해서 P1은 여기 보면은 페티비티 1이 들어갔고 0은 5번은 이미 여기 P1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0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0하고 7번에 1이 P1에서 이제 6번에 0 또는 1이 잘못된 건데 7번의 1이 여기 P1에서 지금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1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목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항목을 2를 0으로 변경한 정답 0011 001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광 강도 변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내용은 참조하시고요. 발광 다이오드의 휘도를 신호에 따라 변화시켜서 휘도 변조하는 방식이 광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8번 오큐레이터에서 음성 신호를 재생시키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표본화 샘플링 주파수는 2배의 최대 주파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5kHz를 2배 하면 10kHz가 되는 거고 얘를 주파수로 바꾸면은 깨졌죠. 2 곱하기 5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깨집니다. 해서 계속 10만의 4승이 돼서 얘를 10만의 4승을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바꾸면은 1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습니다. 9번 설계자가 감지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페어 케이블을 조밀하게 가면은 케이블 간에 그 간섭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은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낮아지나 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공간을 여유를 둬서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10번 전리층을 이용한 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는 전리층은 주로 HF대를 사용합니다. 크게 D층, 2층, F층이 있고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태양 활동이라든지 계절, 위도, 경주 등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파 또는 중파는 D층이나 2층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단파 때는 주로 F층에 해당되고 장거리 육상 및 해상 통신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11번 다음 중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샤론의 공식 C는 B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 자꾸 깨지네요. 요거 한글에서 그래서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역폭을 줄이고 대역폭을 늘려야겠죠. C랑 B랑 비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SMB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대역폭과 신호와 자본가의 관계에 요거 꼭 공식 외워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다인 접속 기술이 다른 것은, 그래서 보시면은 토큰, 폴링, 라운드 로빈은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고, CSMA, CD는 이제 충돌을 감지해서 어느 정도 기다렸다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틀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13번 이동통신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중 고층 건물, 철탑 등에서 공조물에 의해 발생하는 페이딩은 쇼턴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크게 빠른 페이딩, 패스트 페이딩, 쇼턴 페이딩이 고층 건물이나 철탑 등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느린 페이딩이 슬로우 페이딩, 롱텀 페이딩이라서 그 시외 지역, 언덕, 산, 야외, 그러니까 탁 트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느린 페이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혼합 페이딩 또는 라이션 페이딩에서 직접파와 반사파가 동시에 존재하는 페이딩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디지털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슬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슬립과 SSB 통신 방식은 전혀 별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요. 일종의 버퍼인 ES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에 의한 데이터 손실을 슬립이라 한다. 슬립이 제어되지 않으면 프레임 동기의 손실을 유발하고 1프레임 단위로 발생하는 슬립을 컨트롤 슬립이라 한다. 그래서 이 내용 설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증폭기 문제인데요. 이건 예전에 디지털 전자회로에서 있었던 문제인데요. 일부 남아 있어서 페이지를 옮겨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맨 위에 거를 우리가 정계한 회로다, 아래 거를 이제 부계한 회로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포지티브 라고, 여기를 네거티브라고 해요. 출력이 여기 보시면 출력이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 정계한, 다시 출력이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 그걸 이제 부계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를 수식을 AF는 1-A 베타분의 1 또는 이거를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처리하는데요. A 베타가 예를 들어서 0이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또는 여기 위에다가 이제 A를 다시 써줘서 루프 이득을 별도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요 밑에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A 베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고 1보다 아주 매우 커진다, 1보다 매우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고, A 베타가 1보다 적어진 거를 우리가 감쇄한다. 그래서 이거를 상승 진동이라고 하고, 1보다 적어지는 거를 감쇄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진동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상승 진동을 하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클리핑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르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와 같은 해도를 정기한 해도, 부기한 해도라고 합니다. 정답이 출력되는 파형은 진폭의 클리핑이 일어난다 해서 2번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상호 변조 왜곡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는 입력 신호를 레벨 높인다. 레벨 높이면 왜곡도 같이 발생할 수 있죠. 전송 시스템에서 FDM 방식을 사용한다. 꼭 FDM 방식을 사용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송수신 장치를 선형 영역으로 동작하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으로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17번 UTP 케이블 특징이 틀린 것은, UTP는 언실드 페어 케이블이기 때문에 차폐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18번 플립플롭과 관계가 없는 것은, 플립플롭은 기억 소자입니다. 그래서 램이라든지 레지스터 카운트에 주로 쓰는 거고, 디코더, 인코더는 단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관계가 없습니다. 19번 다음 중 레이더 또는 위성통신에 이용되는 카밴드죠. 카밴드, K밴드, Q밴드, X밴드 등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로 마이크로파에서 LX, CX, QK, 카 밴드에서 1기가에서 30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웨이브가 되겠습니다. 20번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망을 구성하는 각 노드들을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연결해야 하며, 신호가 전달될 때 사용하는 통신회선, 이거를 이제 전송 매체라고 하고, 이 전송 매체에는
유도 전송 매체와 비유도 전송 매체가 있고, 유도 전송 매체를 물리적 통로를 따라 유도하는 것으로서 유선 등을 말하고, 비유도 전송 매체는 전파를 사용하는 공기 등이 있다 해서, 요거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게 해놨는데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